현재 대한민국 연애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완벽하게 장악하며 시청자들의 뒷목을 잡게 만든 역대급 빌런, 혹은 어장관리의 신이라는 멸칭까지 얻고 있는 31기 경수의 진짜 붉은 깃발, 레드플래그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송 초반만 해도 훤칠한 외모와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로 많은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경수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그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듯 보이지만 속은 텅 빈 강정처럼 공허하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이기주의의 끝판왕이라는 평가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미박영분 유출 루머에 따르면 순자가 병원 응급실에 다녀와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수가 보인 태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먼저 건강을 걱정하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기는커녕 너의 슈퍼데이트권은 나에게 쓸 것이냐며 자신의 방송 분량과 데이트 기회를 챙기기 위해 집요하게 물어보는 모습은 지켜보는 패널들까지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무심함을 넘어선 극도의 자기 중심적 태도로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에 빠진 남자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원을 홍보하기 위해 단 1초라도 더 카메라에 잡히고 싶어 안달이 난 장사꾼의 민낯일까요? 경수의 이런 역겨운 실체는 영숙과의 브런치 데이트에서 가장 명확하고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순자에게 미리 영숙을 확실히 정리하고 오겠다고 안심시켜 놓고서 막상 영숙을 만나자 파스타를 썰면서도 애매한 여지를 남기는 박쥐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제대로 자극했습니다. 게다가 데이트 후 순자에게 너와는 편하지만 영숙과는 대화가 잘 통한다는 연애 프로그램 역사상 손꼽히는 최악의 망언을 던지며 스스로 레드플래그를 꽂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쯤 되자 경수는 두 여자 사이에서 진심으로 갈등하는 비운의 로맨티스트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상대방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는 전형적인 회피형 인간의 표본으로 보입니다. 시청자들은 경수의 이런 태도를 보며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항상 순종적이고 경수만 바라보는 듯 했던 순자의 입가에 어느 순간부터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변명과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경수를 바라보는 순자의 표정에서는 억울함이나 슬픔보다는 이미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린 듯한 담담함과 초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적이고 강력하며 품위 있는 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똥차를 피하기 위해 굳이 손에 오물을 묻힐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잠시 감정을 가라앉히고 전체적인 상황을 냉정하게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경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롱하듯 뼛속까지 악랄한 소시오패스일까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그는 단 5일이라는 극도로 압축된 시간과 수십 대의 카메라가 자신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압박하는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 놓인 평범한 일반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은 밖의 현실에서라면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알아가야 할 감정들을 불과 며칠 만에 강제로 결론 내리게 만드는 매우 잔인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결단력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한 한 남자의 작은 단점을 극적으로 부풀려 악마의 편집으로 포장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가 데이트권에 집착했던 것도 단순한 홍보 목적이 아니라 마음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순자의 진심을 끝까지 확인받고 싶었던 불안감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영숙에게 매몰차게 선을 긋지 못한 것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관계 맺기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수에게 이토록 강한 분노를 느끼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거나 우리 자신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책임지기 싫어하는 회피 본능을 그가 브라운관 너머로 너무도 투명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이 치열하고 잔인한 심리게임의 진정한 승자는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의 늪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해탈의 미소를 지어 보인 순자입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타인의 서툰 연애 방식을 비웃고 물어뜯는 대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인간관계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경수가 방송 내내 방패막이처럼 내세웠던 순자칠, 영숙삼이라는 감정 비율의 기만성입니다. 많은 시청자와 심리 분석가들은 이 수치가 철저하게 계산된 면피용 거짓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순자에게 70%의 마음이 있었다면 응급실에 다녀온 그녀를 배려하지 않고 데이트권을 캐묻는 그런 행동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볼 때 안경원 홍보 목적이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만 순자와 영숙에게 5대5로 나누어 철저히 눈치를 본 것이라는 분석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영숙과의 데이트에서도 경수의 비겁함은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순자에게는 커피만 마시고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오겠다고 호언장담해 놓고서 막상 영숙 앞에서는 브런치 카페에 앉아 파스타를 썰며 애매한 여지를 남기는 행동은 그가 상대방의 감정보다는 순간의 분위기와 자신의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영숙이 순자에 대한 마음을 동정으로 의심하며 공격적으로 선을 넘는 발언을 했을 때도 진심으로 순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남자였다면 당연히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수는 그저 묵묵히 듣고 맞장구를 치며 오히려 영숙의 말에 넘어가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는 순자 앞에서는 착하고 헌신적인 남자 코스프레를 유지하려 했던 명백한 위선이었습니다. 특히 영숙이 써준 편지를 숙소로 돌아와 사오번이나 반복해서 읽는 장면은 그가 타인의 관심과 애정에 얼마나 굶주려 있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호한 핑계만 대는 경수의 말투는 전형적인 회피형, 애착 유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신이 악역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먼저 지쳐 떨어지기를 바라는 수동적이고 비겁한 태도는 순자와 영숙 모두에게 피말리는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카메라 밖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브라운관을 통해 분노하며 소비하는 경수의 찌질한 모습이 정말 100% 그의 본성일까요? 나는 소로라는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가장 깊은 불안과 이기심을 끌어내어 시청률로 바꾸는 거대한 콜로세움입니다. 제작진은 경수의 우유부단함을 비난받기 좋은 형태로 극대화하기 위해 그가 망설이는 순간의 표정, 맥락이 제거된 모호한 대화 파편, 스릴러 같은 배경음악 등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국민 어장남이라는 완벽한 캐릭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박 6일이라는 비현실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평생의 반려자를 찾아야 하는 강박과 선택받지 못하면 전국적인 창피를 당해야 하는 압박감은 평범한 성인 남성의 판단력을 충분히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밖의 현실에서 만났다면 경수는 오히려 신중하고 다정하며 젠틀한 직장인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경수를 비판하면서도 묘한 기시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을 100% 열지 않고 눈치를 보는 태도,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 이별의 순간에도 명확한 언어 대신 모호한 핑계로 도망치는 행동은 경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연애를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 저지르거나 경험했던 씁쓸한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경수에게 이렇게 격렬한 분노를 쏟아내는 깊은 이유는 그의 모습이 이기적이고 상처투성이인 현대인들의 인간관계를 거울처럼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현명하고 성숙하게 대처한 사람은 순자입니다. 그녀는 경수의 모호한 언어와 변명 속에서 그가 자신을 제대로 책임질 배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질척거리거나 매달리지 않고 쿨하게 돌아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지금 우리는 특정 출연자를 향한 과도한 마녀 사냥을 멈추고 이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날 것의 인간 심리를 교훈 삼아 스스로의 관계 맺기 방식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경수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의 회피적인 성향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깊이 깨닫고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들 또한 악마의 편집이 만들어낸 자극적인 프레임에 휩쓸리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예능을 예능 그 자체로 즐기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